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이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온 건양대 간호학과 김민지, 박지은, 성보영, 조솔지입니다. 저희가 교육해드릴 내용은 먼저 당뇨가 무엇인지, 왜 관리를 해야 하는지,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치료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직접 혈당도 측정해볼 거니까 꼭 집중해주세요. 먼저 당뇨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당뇨는 인슐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적게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 분비가 되었는데도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이에요.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면 피 속에 혈당이 높아져서 고혈당 상태가 되는데요. 이 고혈당 때문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고 대표적으로 소변에서 당이 빠져나가게 돼서 이 당뇨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당뇨병은 왜 관리를 해야 할까요? 이 피 속에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은 혈관이 막히게 된대요.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심하게 상승하게 되면은 또 무기력해지고 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혈당을 정상치에 가깝게 유지를 해가지고 당뇨병을 가지고도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게 있어요. 이 당뇨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영상 봐볼게요. 방금 이렇게 당뇨 때문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도 보셨죠? 그러면은 당뇨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표적 증상을 3다라고 해요. 3다. 이게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 밥을 많이 먹게 되는 다식, 또 그 외에도 아니면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눈이 침침해지거나 손발이 저린다던가 하는 증상이 있대요. 근데 하지만 혈당이 많이 높지 않으면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꼭 필요하세요. 그렇다면 당뇨로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진단법을 쓰는지 볼게요. 진단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혈당을 측정을 해야겠죠. 이 혈당도 근데 측정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한다고 해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특별한 증상 있잖아요. 물 많이 마시고 소변도 많이 보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체중이 많이 빠지면서 식사랑 상관없이 그냥 아무 때나 혈당을 쟀는데 200 이상 나올 때 이때 당뇨라고 볼 수 있대요. 또 아니면은 8시간 동안 아예 음식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쟀는데 126 이상이면 얘도 당뇨라고 볼 수 있대요. 또 아니면은 경구 당부화 검사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포도당을 75mg 먹고 2시간 후에 이걸 쟀는데 200 이상이면은 이것도 당뇨라고 볼 수 있대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조건만 만족하면은 당뇨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명백하게 뭐 고혈당이나 대사 이상 증상이 없으시다면 다른 날에 또 반복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서 2번 이상 이 당뇨라고 진단이 나올 경우에는 당뇨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치료는 식사, 운동, 약물요법이 있대요. 경한 당뇨병에는 식사랑 운동요법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약물요법을 추가를 하게 돼요. 이때 약물요법을 받는 중에도 반드시 식사랑 운동요법도 병행을 하셔야 돼요. 약물요법에는 경구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주사가 있는데요. 경구 혈당 강화제? 이름도 너무 어렵죠. 이게 뭘까요? 이 경구 혈당 강화제는 먹는 당뇨병 치료제예요. 인슐린 작용을 돕고 분비가 적게 나오는 것을 개선시켜주고 포도당 흡수를 조절해주는 작용으로 혈당을 조절해줘요. 하지만 이렇게 혈당을 낮추려고 먹는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혈당 강화제를 복용한 경우 너무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을 또 주의하셔야 된대요. 저혈당은 손 저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창백하거나 맥이 빨리 뛰거나 땀 많이 나거나 불안한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하면은 경련 발작 혼수가 일어날 수도 있대요. 이 저혈당은
섭취량이 너무 줄거나 너무 심한 운동을 하시거나 술을 많이 드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꼭 규칙적인 정량 식사, 적당한 운동이 꼭 필요해요. 저혈당은 일반적으로 70 이하, 측정했을 때 혈당이 70 이하인 걸 말하는데요. 이때 딱 70 이하 나오면 주스 반 컵, 뭐 설탕 한 스푼, 사탕 5-6개 정도 드시고 15분 후에 다시 측정을 해서 혈당이 오르지 않으면 더 한 번 더 드셔주세요. 만약에라도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이송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 주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병 치료에는 필수적이고 혈액 내에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투여돼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가정에서 1일 하루에서 3회 정도 나누어서 주사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인슐린만 잘 맞고 약만 잘 먹는다고 관리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혼자서 혈당을 계속 측정해보시고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조를 나눠서 혈당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측정해볼게요. 네, 이제 당뇨가 무엇인지, 어떤 증상인지, 어떤 약 먹고 혈당은 어떻게 측정하는지까지 다 실습해보고 공부해봤잖아요. 그치만 어르신들, 당뇨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만큼 식사나 운동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식사나 운동을 조절하시면 병원 갈 일도 훨씬 줄어들고 병원비도 훨씬 줄어들겠죠? 또 꼭 당뇨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식사나 운동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설명 전에 어르신들이 생각하시기에 당뇨 관리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에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써보거나 그림으로 그려보시겠어요? 이제 다 그리시고 썼다면은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식사는 다양하게 드시되 과식하시지 마시고 잡곡, 야채, 해조류, 이런 미역 같은 거는 혈당이 상승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다들 쓰셨나요? 또 반대로 설탕, 뭐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 주시고 고기나 유제품도 드시는 것을 줄여 주셔야 돼요. 다음 운동에는 규칙적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데 많이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운동 시간은 식사 1시간 후에 한 30분 정도 뭐 걷거나 달리기를 하시는 등 약간 땀나거나 숨찰 정도로 하시면서 일주일에 5번 이상 해주시면은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돼요. 또 마지막으로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시면서 혈당 조절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또 발에 상처가 나면은 잘 낫지 않고 심각해지기 쉽기 때문에 꼭 발에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건강한 식단으로 밥을 드시고 금연 금주 필수인 거 아시죠? 잠도 푹 주무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저희가 당뇨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사실 한 번 듣고 전부 다 기억해내시기에는 좀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지금 보여드리는 리플렛을 나눠드릴 테니까 집에 가져가셔서 계속 보시면서 계속 읽어보시고 꼭 기억해주세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지만 관리만 한다면 또 평생 문제 없이 살 수도 있는 병이에요. 어르신들이 꼭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마음껏 물어봐 주세요.